어제 이 코인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코인과 관련돼서 못다한 얘기가 좀 있어서 한 개 영상이나 두 개 영상 정도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코인 방송은 접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제 휴대폰을 좀 뒤져봤어요. 왜냐면 제가 휴대폰으로 코인 거래를 했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스크린 캡처라든지 이런 스크린 캡처죠. 예, 이런 스크린 캡처 제가 한 건데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기억할 만한 사건들,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좀 깨달은 거, 그런 거를 좀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뭐 1시간 정도, 뭐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송을 지금 시작하는데 첫 번째 코인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신규 상장 코인을 매매하는 겁니다. 새로운 코인이 이제 상장되면 업비트에서 사전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언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갑자기 멀쩡하던 코인들이 갑자기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이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에 갑자기 다른 코인들이 하락하는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코인에 들어갔던 그 금액을 빼서 신규 상장 코인 하는 거에 일단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 쪽에 거래가 몰리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규 상장 코인 1인치 네트워크가 어, 1분 차트입니다. 1인치 네트워크에. 어, 그래서 1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 이게 1인치 네트워크 제가 신규 상장했을 그 당시에 1분 차트를 찍은 건데요. 동영상으로. 4,165원에 최초 체결됐던 게 1분 만에 이 12,000, 13,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2분입니다. 2분. 그래서 2분 차트에서 여기에서 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얼마에 샀겠냐면 요 정도에 샀겠죠. 여기선 체결 안 돼요. 왜냐면 1초 만에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이 하락폭이 여기서 지금 거의 14,000원 찍고 8,000원까지 찍었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변동폭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계속. 예. 이때 팔면은 참 좋겠죠.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한 사람도 예를 들면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산 사람이 이때 매도를 했다면 큰 수익을 받겠죠. 한 2, 3분 내에 이렇게 매도를 했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얼만큼 유지가 됐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이제 다시 계속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3분 만에 1분, 2분, 4분이죠. 4분 만에 고점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서 23,000원, 그러니까 4,0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올랐다가 23,000원짜리가 지금 반토막 났죠. 그래서 여기에 매수한 사람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한 3분 정도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거의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때가 또 기회라고 생각해서 달라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르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한 이게 1분씩 차트니까요. 이게 1분 지나고 하나씩 모여가지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지났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인치 네트워크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인치 네트워크는 1255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4,000원에 시작해서 2만원 찍고 당일날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하루 만에. 7,000원까지 빠졌었네요. 하루 만에. 근데 그게 계속 하락해서 1,200원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 신규 상장 코인의 이 변동성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을 들어가려면 어, 어,
누사이퍼도 하셨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코인 투자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왜냐면 저만의 매매법이 코인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를 찾아보려고 뭐 소액으로도 해보고 크게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경험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규 상장 코인은 자 여러분 이걸 진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여러분들 신규 상장 코인이 1분 차트인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가격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이 가격에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주문을 아무리 내봤자 주문 체결이 안 돼요. 아 소리가 좀 작습니까? 스피커 제가 마이크 소리가 작나요? 아 소리 안 작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여기서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업비트의 조작인지 여러 사람들의 이게 몰려서 그런지 여기서 주문을 넣어봤자 체결 불가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갑자기 이 가격에서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 가격에서. 근데 이거는 1인치 네트워크는 그나마 좀 은혜로운 종목이죠. 여기서 산 사람도 어쨌든 여기를 버텼으면 이 기회를 줬으니까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여기에서 시작했다가 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13,000원에 시작했다가 13,000원에 체결이 됐는데 이게 4,000원으로 가는 차트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규 상장 코인을 이걸 먹으러 들어가는 행위는 위험하다. 그리고 이걸 들어가려면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한 100번이나 한 200번의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먼저 최초 들어간 거는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신규 상장 코인 결말은 무조건 대부분 다 요렇게 납니다. 요렇게 당일날 그 차트가 대부분 이렇게 나요. 예. 누사이퍼 한번 볼까요? 이게 누사이퍼 신규 상장인데 이게 1분 차트예요. 누사이퍼 신규 상장 때. 이 뉴사이퍼는 약간 전설적인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 가격도 잘 측정이 안 되는 800원 밑인데 이 800원짜리가 이렇게 한 10여 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게 만원짜리 갔어요. 만원짜리. 이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제 기회가 많았죠. 신규 상장 뉴사이퍼는. 근데 코인 유튜버가 다 된 게 아니고요. 코인 유튜버를 그만두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앞에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긴 기회가 많았던 시장인데 이 뉴사이퍼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만원짜리 코인을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체결된 가격이 있죠. 근데 이게 1분 만에 여기 거의 4,000원 부근까지 떨어졌죠. 뭐 루나에 비하면은 뭐 놀라울 것도 없는 코인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신규 상장 코인의 결말은 전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 1분이나 3분 사이에 모든 게 판가름 나는데 대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누사이퍼 있죠.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 지금 만원까지 갔던 코인이 지금 200원에 가 있네요. 계속 하락했죠. 뭐 거의 이렇다 할 상승이 없었죠. 구간이. 예. 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여기 만원 찍고 거의 그냥 계속해서 하락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 외에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200원까지 가 있는데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신규 상장 코인이 다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끼친 종목입니다. 왜냐면 극소수만 신규 상장 코인에서 두세 배, 많게는 10배씩 먹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30%에서 50%, 뭐 많게는 그 정도까지 손실을 하루 사이에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버티다가는 결국에는 더 60%막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결국엔 못 버티고 손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코인을 건드리려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소액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안 건드리면 가장 좋고, 건드리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소액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와 연관지어서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요?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예. 좀 혼란스럽네요. 뭐 높이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작다는 얘기도 있고. 잘 들린다. 예, 잘 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 소리인데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빨간색까지만 안 가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나가고 송출되고 있는 이 소리가 이 정도거든요. 그 인증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코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할 때 제가 루나 코인을 몰빵을 해서 한 방에 날라갔죠. 근데 만약에 루나 코인을 몰빵하지 않았으면 근데 사실 루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몰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루나는 빠져나올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특히 초기에 들어가는 그 금액을 작게 해서 그 분할 매수를 할 때 점점 뒤에 거를 크게 하면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빠져나올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1년 8월 29일자에 제가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을 매수했던 건데 초기에 작게 들어갔죠. 예. 초기에 작게 들어가서 이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차트가 보면. 그래서 지금 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물을 한번 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30만원 들어갔다가 더 떨어지길래 물을 100만원 정도 탄 거죠. 근데도 떨어지고 있죠. 근데 아까보단 퍼센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100을 또 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데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 금액을 투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줄어듭니다. 지금 단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 단타 했을 때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떨어지고 있죠. 하향 추세입니다. 200에서 계속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 보시면 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300 정도를 다시 또 물을 탑니다. 3% 손실이 지금 200에서 나고 있죠. 그래서 더 떨어지는데 이제 좀 하락이 진정되면서 제가 이제 물을 타니까 1% 정도 손실로 줄었고요. 이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 현금 여유는 더 있어요, 당연히. 지금도 이게 뭐 800만원 들어갔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대에서 아직 물을 타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만약에 샀던 최초의 가격으로 가면 이게 플러스가 안 됐겠죠. 근데
물타기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죠. 어떻게 보면 단타에서 분할 매수로 하니까 플러스 전환이 되고 그거를 바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수익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최초 구간에서 제가 32만 2천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물타기를 해가지고 31만 4천원으로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반등이 나오자마자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건데 저는 코인 할 때 이런 걸 장기든 단기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인을 자기 시드에 큰 금액으로 한 번에 사게 되면 코인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만 해도 갑자기 동반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도 상승했다가도 갑자기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상승보다는 하락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고 최초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오를 때는 일정 부분의 이익 실현을 한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일정 부분의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최초의 작은 금액 대비 점점 더 큰 금액으로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해서 반등이 잠깐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나온다. 그 다시 타점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99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망하는 게 코인입니다. 그래서 코인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에 여러 번 매매를 하면은 한 1%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이런 상장 코인에 한번 또 꽂혀가지고 마이너스 50%를 보면 여기서 작게 벌은 돈이 망하게 됩니다. 루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코인에 들어갈 때는 조심스럽게 정말 작은 금액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전에 코인 매수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얘기인데 지금 루나 코인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루나 코인이 이 상태잖아요. 요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게 10만원 이상짜리 가격이었는데 지금 이제 1원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게 이제 정리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게 일어나냐면 20일날 거래 정지한다고 했죠. 여기 20일날 12시에 근데 거의 이제 정리 매매 같은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게 예전에 여기서 일어났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음이라고 이 코인이 원래 업비트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현재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태죠. 이제 업비트에서 이걸 상장 폐지 결정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여기까지 갔던 코인인데 이게 상장 폐지 전에 오히려 상장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보다도 한 2, 3일간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한 40원짜리 코인이 800원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걸 먹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또다시 이 떨어지는 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장 코인하고 이렇게 정리 매매하는 코인이 오를 때는 정말로 소액으로 들어가거나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정말로 아주 조금의 금액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물타기 하다가 또 금액이 커지는 건데 안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하게 되더라도 제가 아까 여기 분할 매수 얘기했죠. 초기 금액을 정말 작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3만원 그 다음에 3만원에서 떨어지면 6만원 더 매수해 보고요. 그럼 이제 9만원 매수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한 10만원 매수해서 20만원 만들고요. 그 20만원 매수했는데 또 떨어지면 거기서 20만원 더 매수해서 40만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약간의 평균 하락률 있잖아요. 손실률. 그 손실률을 5%짜리를 2%로 만들고 2%짜리를 또다시 4% 만들면 그걸 또다시 2%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놔야 반등이 잠깐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아예 가장 좋은 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떨어질 때 그냥
충분한 시간을 지켜보고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제가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단타를 빨리 칠 때 그때의 그 물타기 한 시간이고요. 사실 이거 너무 급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거 물타기를 너무 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거의 한 이 정도 수준에 내려왔을 때 물타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고 물타기도 너무 빨리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다. 사실 저는 지금 만약에 코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아까 알트는 세력 노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가 거의 이제 좀 그나마 좀 신뢰성이 있는 코인이고 나머지 코인들은 좀 어떻게 인지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루나가 한 번에 가는 걸 보면서 다른 코인들은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현재는 좀 하고요. 어쨌든 근데 알트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알트의 변동폭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선호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지양해야 되고 절대로 분할 매수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절대로 큰 금액을 담지 말라고. 그러면 손절이고 뭐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주식처럼 뭐 상한가 물론 주식도 상한가 간 거는 한 10%씩 1초만 해도 하락을 하지만 코인은 그보다 훨씬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크게 들어갔다가 한번 물리게 되면은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손실을 바로 빠져나왔을 때 그럼 손절을 해야 되냐?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한번 떨어뜨려 놓고 다시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 이제 뻥지게 되는 거죠. 예. 멘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코인 관련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방송이 이게 업로드가 되면은 댓글에 있는 내용들도 좀 보셔서 그 내용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읽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업비트하고 그 빗썸이랑 그 다음에 뭐 코인원, 코빗 이런 거래소들은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지 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지 투자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가상화폐 거래소가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 기로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25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 시키는 결정을 했죠.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날 사진이거든요. 이 유의 종목을 지정하자마자 유의로 지정된 코인들은 이렇게 한 10여 분이요. 예, 10분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 45%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잘 거래되던 코인이 하루 만에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코인이 종목이 원화마켓이랑 뭐 BTC 마켓 다 합쳐봤자 200여 개밖에 안 될 텐데 그 중에 10%를 이렇게 상장 폐지시킨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그것도 아무런 예전 예고도 없이 공지사항에 딱 뜹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게시판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 도박판이라는 얘기 있었고요. 코인은 평생 도박의 영역이다. 예, 무지성이고 근본도 없어서 맨날 까여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주식하는 애들이 코인을 까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코인판의 게시판에 있었고요.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뒤가 구린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인은 투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자기네가 상장을 시켜놓고 뭐 그거를 시세 조작했다가 그 시세 조작한 내역이 들킬 것 같으니까 국가의 어떤 승인을 받기 전에 그거를 전체 상장 폐지시켜가지고 기록을 은폐하는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길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이때 처음에 좀 했었고요. 이게 코인이 좀 약간 사기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게 이때고요.
그리고 이게 여전히 지금 마로에서는 이게 워너마켓에 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이게 BTC 마켓에서는 거래되고 있어요. 이 마로라는 코인, 그리고 이 페이 코인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워너마켓에서만 마로가 없어요. 여기 봅시다. 여기 마로가 없죠. 워너마켓에서는 제거가 된 겁니다. 근데 BTC 마켓에서는 현재도 마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참 고민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페이코인도 이쪽에 있죠. 근데 여기 워너마켓에 원래 있었던 게 페이코인이 여기선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페이코인도. 페이코인 여러분 광고에서도 보셨잖아요. 유명한 코인이죠. 이게 그날이에요. 이게 그날. 워너마켓에서 상장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날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게 거의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진 날이고요. 그 뒤로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여기서에서만 솔직히 거의 수익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중간에는 거의 수익을 못 보고 이 부분에서만 아주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나서 매도할 구간이 있었던 거죠. 잠깐 한 달 정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거 원래 3,000원 넘게 갔었던 건데 지금 400원이죠. 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저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잘 안 돼서 코인 관련돼서 씁쓸하네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런 흐름 속에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코인에 관련돼서. 근데 이런 날짜에 뭔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런 날짜에 큰 돈을 잃었거든요. 이날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 코인들 갖고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날도 손실을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25개 코인을 상장 폐지 시켰으니 당분간은 상장 폐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명목이 안 생기는 거죠. 하루 만에 25개 코인을 폐지를 시켰어요. 상장 폐지를. 근데 그러면 남아있는 코인들은 우량하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얘들이 뭐 우량할 리는 없겠지만 그나마 상장 폐지를 안 당할 기간이 조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더 기회를 봤던 건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매매를 하다가 결국엔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구독자님 중에. 근데 이 페이코인에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것도 이날 당일날 이제 이렇게 하락했다가 추후에 이제 빗썸에 재상장됐었거든요. 페이코인이.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는 워너마켓에서 상장 폐지 시킨 거를 빗썸에서는 자기네 거래소에 워너마켓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페이코인이 또 그걸 호재로 삼아가지고 또 상승을 했었죠. 이날일 거예요 아마. 예, 이날이에요 이날. 이게 이제 빗썸에 상장된 건데요.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돼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동 올라왔다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날 이제 올라갔던 건데 이날도 이제 많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페이코인이 3000%를 찍었던 코인이죠. 이게 3000%짜리입니다. 이게 30배에 오른 거죠 하루 만에. 그래서 빗썸의 호재가 이게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 여기를 뚫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뚫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또 무너진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시간이 간 거고요. 아무튼 코인은 오를 때 사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이 변동폭이 크고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비싸게 산 게 리스크예요. 비싸게 산 게.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좀 여러분들이 코인하면서 지켜야 될 신규 상장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상장 폐지 전에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모든 코인을 매수할 때는 처음에는 작은 시드로 시간을 두고 철저히 분할 매수를 해서 대응해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